자, 이번 주 구조 CA에서는 재료역학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던 이 네 가지 기본 하중들에 대해서 지금 빔을 가지고 만들어서 원형 빔을 만들어서 해석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 시험을 볼 때 늘 시험을 봤던 문제예요.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단면이 원이고 빔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반경이 10mm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100mm인 보에서 이렇게 이 축 방향에 들어오는 힘, 그 다음에 축 방향의 회전, 그 다음에 횡방향, 이 축 방향 이제 종방향이었죠. 횡방향에 들어온 힘과 횡방향에서 들어온 이 굽힘에 대해서 안에 걸리는 스트레스 값, 그 다음에 스트레인 값, 변이, 각도, 응력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여기 튜브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는 사각형에서 익스트루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레볼루션을 해서 회전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단면을 바꾸고 할 때는 익스트루전이나 수입이 훨씬 더 편한데, 그냥 여기서 이제 사용법 때문에 이제 레볼루션을 해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띄운 다음에 이 스타트 스탠다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워크 디렉토리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빔 모델 4에서 만들고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 때는 처음에 지금 여기서 모델에서 지금 이름을 넣어 놓을 거예요. 이름을 리네임을 하고 typical for loads라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에서 파트를 더블 클릭을 하든가 아니면 얘를 클릭을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빔인데 원형 빔이니까 이제 circular라고 해서 그냥 C빔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3차원으로 만들 거고 변형체로 할 거고 솔리드고, 원래 익스트루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볼루션을 한번 해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컨티뉴, 그 다음 길이가 100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200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컨티뉴.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이제 회전축이 될 거예요. 회전축이 될 거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사각형으로 보면 요 정도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센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대략 클릭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길이를 조정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 길이를 반지름이 10이었으니까 이렇게 10으로 조정을 하고, 얘도 클릭을 해서 이건 지금 100이 맞죠? 100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여기는 아까 전에 X를 눌러도 되고, 지금 사각형으로 했고, 뭐 이런 다른 라인들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카티아를 쓸 줄 알기 때문에 비슷하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던을 하고 나면 이제 레볼루션에서 지금 몇 도만큼 돌릴 거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돌려야 되니까 360도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 피치 같은 걸 주는 거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 빔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순서대로 보면 일단 자 빔을 만들었고, 여기서 지금 솔리드에 레볼루트 해서 리볼브 해서 요 부분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아까 스케치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정할 거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정하면 여기 노랗게 뜰 거예요. 고쳐졌으면.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제 리제너레이트를 하면은 바뀐 게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가져와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작업 순서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휴대폰에 찍어 놓든지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해서 들고 다니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그리기, 2차원, 3차원 정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파티셔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데이터 넣고, 섹션 넣고, 그 다음에 파트. 요 부분 안 했으니까 요 부분 요 뒤쪽 파트에서 가지고 와서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넣어야 되죠. 그래서 머티리얼로 가든가 더블 클릭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프로퍼티 에서 요게 되겠죠.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스틸 되고, 미케니컬에서 일레스틱을 하면 넣어야 되는 것이 영스 모듈러스 메가파스칼로 넣을 거니까 20000. 여기서는 그냥 계산상에 보통 210에서 209기가파스칼 많이 쓰는데 계산상 때문에 그냥 200기가파스칼에 포화송비를 0.3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200, 100에다가 200에다가 000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0.3을 기입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섹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create 섹션에서 얘는 호모지니어스한 재료로 솔리드고 호모지니어스하고 컨티뉴에서 스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오케이 하면 섹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빔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있고 섹션 했으니까 이제 섹션 어사인먼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파트에서 여기서 보면 요거의 순서대로 보면 어사인 섹션에서 이걸 클릭을 하고 done 해주고, 여기에서 보면 섹션 1 아까 만든 거니까 OK를 해주면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파트가 여기 C빔, 파트가 여러 개면 얘를 바꿔가면서 하면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 C빔에서 와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면 돼요. 똑같이. 어쨌든 여기서 이미 했으니까 하고 나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녹색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굉장히 마지막에 에러가 항상 뜬다는 거, missing property라는 에러가 항상 뜬다는 거, 여러분들 한두 번 하는 실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 녹색을 확인을 합니다. 재료로 된 거를. 그 다음에 이 빔을 지금 여기서 메쉬를 잘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문제로 보면 지금 이렇게 옆쪽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죠? 지금 파트를 그린 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만든 건 이렇게 누워져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어셈블리에서 눕힐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메쉬를 자르고 엘리먼트 타입을 해줘야 되는데 어셈블리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어셈블리에서 인스탄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OK 해서 가지고 오면 이렇게 글로벌로 어셈블리가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눕힐 거예요. 눕히려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는 파트를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리니어 패턴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이런 레디알 또는 서큘러 패턴으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동하는 거, 트랜슬레이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로테이트, 이거는 트랜슬레이트 2라고 하니까 다른 어디다 딱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쓸 거예요. 로테이트 인스탄스를.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나면 밑에 있는 이거대로 읽으면 돼요. select an axis와 a start point라고 했으니까 회전시킬 로테이션 벡터에 축이 되거나 아니면은 스타트 포인트가 있으면 나중에는 엔드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타트 포인트를 할 거면 여기는 점을 찍어 줘야 되고, 여기 보면 확대되면 여기 가운데 여기 점이 하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보면 요 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보면 이 점을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벡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각도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회전시키려고 보면, 여기서 보면 회전시키려고 보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를 여기 클릭을 했으면 두 번째 엔드 포인트는 이 점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하면 이제 이 축상이니까 이 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90도를 클릭을 그대로 엔터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OK를 하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X를 해주면 이 형태로 지금 돼서 이쪽에 하중을 줘서 누르거나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 회전하는 거고, 근데 이 회전 로테이션에서도 보면 조금 전에 보면 이 스타트 포인트하고 벡터를 만드는데 스타트 포인트를 하거나 아니면 엑시스를 해야 돼요. 엑시스는 이거를 이렇게 이 X를 잡아도 돼요. 그럼 여기서 화살표 나오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 마이너스 90도를 해주면 이쪽 축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을 따라가니까 반대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냥 원래 위치로 갈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취소를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이 모양이 돼서 다 할 건데, 일부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메쉬를 마지막에 하고 나머지 스텝이나 이런 것들 다 먼저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이제 좀 메쉬를 먼저 자르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메쉬로 와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메쉬를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원을 그대로 두고 자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지금 저는 이 단면들을 보면 이 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십자로 좀 분리를 해 놓을 거예요. 대칭면들을 만들려고, 대칭면 또는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 이 파티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일단 여기서 보면 create partition을 그냥 따라서만 하세요. create partition은 이건 지금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이 구분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라인을 나누는 거, 이거는 이 면을 분리를 해주는 거, 이거는 덩어리를 잘라주기 때문에 셀이고, 여기서 이제 이 하는 방식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은 일단 define cutting plane으로 가고, 그래서 자를 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면을 잘라갈 거예요. 이 라인으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3포인트를 잡고, 그래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세 번째 점을 찍으면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찍고 create partition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그래서 한번 이 파티셔닝을 했고, 한 번 더 이 두 개를 이제 이쪽으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파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전에 셀이 하나였으니까 이 선택이 안 나오는데, 지금은 select the cells라고 하니까 이것만 하면 얘만 잘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잘리는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전체가 잡혀요. 그래서 전체를 잡고 던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이때는 포인트 앤 노멀로 잡아 볼게요. 그래서 왜냐면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elect point 요 점이겠죠. 그 다음에 노멀 디렉션은 이 점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에 수직되는 면으로 잘리니까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면이 되면 원형이지만 이 정상적인, 지금 예전에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보면 이 단면이 여기서 보면 이 단면 자체가, 단면에 잘라 놓은 게 이렇게 이 규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잘라두면, 파티션을 해두면 규칙적으로 메쉬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로벌 사이즈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할 거냐, 대략 여기서는 아마 우리가 10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이 3 정도를 하고 OK를 하고 메쉬를 만들면, 이렇게 요 면 기준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그렇게 하면 아마 툴 쿼리에서 메쉬의 개수를 보면 지금 1800개네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단면을 줄이긴 힘드니까 이제 요 면에 있는 거를 줄여서 잘라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드 엣지를 클릭을 하고,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고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하고 이 라인하고 아마 가운데 라인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라인들만 다 잡히게, 해서 던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만 10으로 하면 이 메쉬가 지워질 거라고 나오는 거고, 딜리트 하면 여기만 간격으로 해서 길이가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메쉬를 다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다시 쿼리에서 던을 하면 605. 좀 작네요. 조금 더 잘라도 되겠어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잡은 요 부분을 던을 한 다음에 한 8 정도면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오케이 하고 메쉬를 클릭 확인하고 메쉬에서 돌려보면 700 요게 중요하거든요. 770 그러면 이쪽이니까 조금 더도 가능할 것 같네요. 770 7 정도까지만 일단은 해봅시다. 오케이를 하고 여기서 오케이를 하고 메쉬를 해서 지금 한 710, 800, 한 50개씩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걸 작게 잘라서 많이 해도 조금씩 적게 늘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이쪽을 좀 더 늘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아마 크게 많이 늘어나서 대략 이 정도 해서 뭐 더 할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올라와도 될 거는 같아요. 한 6 정도까지 해서 메쉬를 모양을 잘 만들면 해가 조금 더 좋아져요. 값이 990이네요. 좋네요. 이 정도 3에 6 정도 그럼 요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6 정도로 보면 돼요. 지금 만들어진 게 이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메쉬는 다 잘랐고 나중에 이거를 지금 대신에 이제 이쪽 부분에 힘을 줄 거고 뒤쪽 부분을 고정을 시킬 거니까 약간의 셋을 잡아 줍시다. 이 뒤쪽 부분 고정할 거니까 이 셋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는 픽스 여기는 이제 지오메트리로 할 거냐 노드로 할 거냐 엘리먼트로 할 거냐인데 지오메트리로 해 놓으면 우리가 메쉬를 계속 자르더라도 관계 없으니까 하나 클릭하고 더 추가할 거면 Shift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가능해요. 그다음에 뺄 때는 컨트롤 키로 이렇게 누르면 빠지고 Shift로 누르면 추가가 되고 그래서 던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 로드를 줄 부분에 면을 다시 잡는데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예요. 잡아주면 되고 나중에 여기 이제 RP점 회전할 RP점을 하나를 찍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참고로 셋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라인을 센터 라인을 한번 잡아 봅시다. 센터 라인을 클릭을 하고 지금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안에 있는 라인을 지금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엔티티가 전체를 다 잡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거는 어디 있는 걸 다 잡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안쪽에 있는 것만 세 번째 거는 바깥쪽에 있는 것만 잡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걸 클릭을 하고 아마 이렇게 잡으면 요 가운데 라인만 이렇게 잡힐 거예요. 가운데 라인만 이렇게 그럼 요 라인 위에 있는 노드들만 셋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던 해주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센터 라인을 클릭을 하면 가운데 이 점만 이렇게 쭉 잡혀요. 그 다음에 픽스 되면 그 다음에 로드 주면 이건 셋 1은 전체 이 엘리먼트 잡으면서 여기 이 섹션 어사인 하면서 잡은 게 될 거고 밑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서피스로 잡아야 돼서 서피스도 똑같이 잡아 봅시다. 서피스도 로드라고 하고 컨티뉴 하고 이면 쉬프트로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4개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를 했고 이제 셋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는 이 스텝 데이터를 넣어준대. 여기서 이 파트 했고 프로퍼티 했고 어셈블리 했고 보통 이제 이 메쉬를 나중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스텝 인터랙션 로드 한 다음에 메쉬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음은 스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텝해서 이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태틱 제너럴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 그 다음에 이 NLGOM은 난리니언 일단은 ON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되게 오프로 풀어도 되는데
문제들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들은 그냥 on을 써서 한 게, 우리가 토션 때문에 아마 지금 on을 쓰려고 제가 하니까 일단 on으로 해두고, 인크리멘테이션은 이니셜은 0.1, 맥시멈도 0.1 해야지만 10개 정도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면 여기 스텝 만들어지고, 이게 필드 아웃풋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아웃풋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볼 것들이 뭐냐 하면, 응력에서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볼 거고, 여기서 스트레인에서 보면 플라스틱 스트레인 또는 이제 이퀴벌런트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거 이제 유효 소성 변형률이라고 하는 건데, 소성 변형이 됐을 때 대표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볼 수 있고, Le는 이제 로가리드믹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이 트루 스트레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 U 변이값,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 포스에서 RF, CF, 이거는 힘 줬을 때 그 값을 보는 거고, 그리고 컨택에서는 접촉이 일어났을 때 이제 C 스트레스하고, 이제 접촉 응력, 접촉한 거에 컨택에 했을 때 스트레스 값 구하는 거고, 이제 접촉 거리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하나 되게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보면 요 CORD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볼륨, thickness, coordinate에 보면 코드를 클릭을 하면, 이 원래는 U만 나오기 때문에 이 원래 데이터를 알고 변한 데이터만 나오는데, 이 코드를 클릭을 하면 최종 그냥 이 좌표상에 있는 좌표계의 값이 그대로 다 찍혀요. 그래서 요 정도만 클릭을 해주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할 거 다 잡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 부분에 이제 힘을 줘서 누르려고 하는데 한 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인터랙션으로 가서 여기 컨트롤 할 수 있는 RP점, 레퍼런스 포인트를 클릭해서 요 점을 클릭하고 하면 여기 RP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 피처라고 해서 여기에 생기는 건데, 어셈블리에서 이것도 지금 셋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셋 부분은 뭐냐 하면 로드 RP가 되고, 지오메트리에서 컨티뉴하고, 여기서는 요걸 클릭을 하세요. 셋에서 던을 해주면 로드 RP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요 점으로. 그 다음에 인터랙션에서 지금 이 컨스트레인트로 묶어야 돼요. 지난번 같이 우리가 지금 커플링으로 묶을 거고, 컨티뉴하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 constraint control point 라고 해서 여기서 set를 클릭하면 요 로드 RP가 나오겠죠. 하이라이트를 하면 요 점 오케이 되고, 그 다음에 서피스로 할 거냐 노드 리전으로 할 거냐인데, 아까 전에 만든 것은 이 셋을 쓸 거면 노드 리전을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만든 서피스를 쓸 거면 이걸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럼 요게 나오겠죠.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이 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RP점하고 같이 움직이게 만들어라 라고 하려고 커플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키네매틱은 동력학적으로 다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다 묶여진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잡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BC하고 로드만 주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로드로 내려가고, 요 이제 힘을 주는 거, 요거는 변이를 주는 거.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이 뒤쪽 부분을 잡을 거니까 이때는 그냥 이 주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걸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이제 픽스드 부분이라고 하고, 컨티뉴. 그 다음에 이 C빔의 픽스드죠. 컨티뉴를 하면 여기서 이제 핀으로 잡으면 돼요. 지금 면으로 다 돼 있으니까 세타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고, 면이 잡히면 세타도 같이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BC가 만들어지고, 이제 남은 건 로드가 되겠죠. 로드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는 액셜이면 1kN, 지금 쉬어면 1kN인데 위쪽으로 주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쉬어를 잡아 봅시다. 쉬어 포스를 잡는데 이건 집중 하중을 주는 거고, 컨티뉴. 그래서 로드 RP 요 지점에다가 주는데, 어디로 줄 거냐 하면 지금 CF1은 X방향, 2는 Y방향, Z가 3방향인데 2방향으로 위쪽으로 줘야 되겠죠. 1kN이었으니까 우리가 뉴턴 단위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전단이
전단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여기 보면 1kN, 그죠? 1kN. 1kN이 조금 작아서 너무 작아서 작아서 50kN으로 줍시다. 50kN. 그렇게 되면 5만이 들어가면 50에다가 kN이니까 이렇게 해서 주면 위쪽으로 하중을 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메시 만들었고 잡았고 로드 됐고 메시 했고 로드 했고 인터랙션 했고 스텝 했고 하면 이제는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 이걸 더블 클릭을 하든지 요 모델이니까 지금 하는 거는 01에 지금 보면 뭐냐면 쉬어에 5kN을 준 거죠. 일반에서 쉬어 5kN 이렇게 네임들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나중에도 좋아요. 컨티뉴 하고 여기서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거나 또는 잡에서 이 매니저를 띄워서 한 다음에 아마 데이터 체크를 하거나 똑같은데 데이터 체크를 해주면 이게 지금 만드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입력하는 게 빠짐없이 됐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체크 서브밋이 됐고 러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크 컴플리티드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안 하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클로즈로 하고 세이브 저장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대로 이제 서브밋을 다시 하면 yes를 해주면 조금 전에도 실행처럼 넣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 책이 그래서 다시 오버라이트를 할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C의 템프 밑에 beam4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워킹 디렉토리를 잡았죠. 그죠? 그 다음에 typical .ca가 생기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보면 지금 다 completed가 됐고 모니터를 보면 당연히 이 문제는 쉬운 거니까 이렇게 0.1씩 데이터 볼 수 있게 쭉 다 풀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result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컨투어 플러스를 해주면 이렇게 s-s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이건 원근감이 있는 거고 원근감 없이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요 축상으로 보는 거고 방향을 바꿔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각각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지금은 이 형태 여기서 잡아서 위로 끌어올렸거나 아니면 여기서 잡아서 위로 끌어올린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전단 네, 이렇게 지금 값이 나오고 이 값은 지금 mySS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쯤 되면 우리가 왜 이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maximum principal stress 값 이거는 주응력 값이죠. 우리가 그 모아 서클을 그려가면서 했던 거 중에서 맥시멈 값은 1번 스트레스 값이니까 가장 큰 양의 스트레스 값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보호 문제였으니까 이쪽이 밑에가 인장이고 위에가 압축이 되겠죠. 위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 편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 굽힘이면 이게 일정하게 나올 건데 지금 전단 문제가 돼서 이쪽 부분에만 최대가 나올 거예요. 굽힘이 모멘트 여기가 최대겠죠. 여기서 모멘트를 줬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S11을 하면 이 그림을 보면
1번 방향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이쪽 지축 방향으로 나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클 거야. 아마. 그러니까 3, 방향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던 3번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 지금 3번 방향이니까 이것이 지금 시그마 값이 파이분의 MC라고 불려지는 그 응력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S33가. 요 값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가 잡혀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하중을 준 거니까, 이 경우는 보면 자유물체도로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모멘트가 나올 건데, 이제 전단 역도를 그려보면 여기서 보면 이 힘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게 힘만큼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요게 힘 똑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고, 이 모멘트도를 보면 이게 길이가 L이니까 이게 V 곱하기 F 곱하기 L이 될 거고, 처음에 끝단 0이고 0에서부터 양의 값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F 곱하기 L이 될 거고, 그래서 이 값이 모멘트. 그래서 실제 모멘트는 F가 50kN이었고 곱하기 길이가 100mm 였으니까 5kN 미터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원이었고 이게 C 값이 10mm가 될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I 값은 8C 4제곱이 되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보여주는 요 값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m이고 밑에 s로 나누면 4분의 파이에다가 c의 세제곱이 남겠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10의 세제곱에다가 4 곱하기 여기는 m이 되니까 이거는 밀리미터의 세제곱, 5 곱하기 킬로뉴턴의 곱하기 밀리미터가 되겠죠. 여기 4는 올라오고 파이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요 값은 아까 미터니까 이렇게 보면 요걸 지우고 곱하기 10의 3승이 되면 요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고,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여기 킬로가 있고 10의 3승이 있으니까 10의 3승 이렇게 지워주면 곱하기 10의 세제곱 나누기 이렇게 파이를 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 그러면 이대로 보면 대략 6.3 기가파스칼. 지금 13승이어서 전단을 지금 너무 많이 줬네요. 그죠? 5 정도 줬어야 되는데, 다시. 그래서 5 정도 주면 한 60메가파스칼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역학적으로 여러 가지 섞어놨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아닐 거예요. 지금 맞춰놓은 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고, 지금 보니까 이 값이 너무 크네요. 그죠? 그러면 전단만으로 보면 큰 게 아니었는데 모멘트로 보면은 너무 크게 들어가서 로드에서 일단 시어 부분에서 일단은 5000으로 고치고 5kN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단은 실행을 시켜 놓겠습니다. 지금 기가파스칼 정도까지 나오면 이거는 다루는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서 지금 이것도 좀 크기는 한데, 어쨌든 요대로는 해석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하중들을 경계로 집어넣어서 보면 돼요. 컴플리티도 됐고, 리절트를 보면 대신에 이제 요만큼 떨어졌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메가파스칼 단위니까 한 500 메가파스칼 정도로 지금 값이 나왔어요. 값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룰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딱 그것만 있는 처럼 이게 이 공간상에 딱 그렇게만 힘이 주어진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완전히 잡혀 있고 이쪽 부분에도 지금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잡아내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를 모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모사를 하려면 좀 바꿔서 요 가운데 한 점만 이렇게 누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포화성비가 주어진 경우도 있고 포화성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메쉬 자체의 개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소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5를 줬죠, 그죠? 5kN을 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봤던 게 나머지 부분 응력들은 쭉 보면 되고 변이 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끝단 여기 데이터 출력하면 처짐 구하려고 하면 여기 XY를 눌러서 여기 필드 아웃풋에서 컨티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유니크 노달의 U 값 그래서 여기서 보면 U2 값이 되겠죠. U2 값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U2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서 보면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하중을 줬으니까 CF가 나올 거예요. CF는 우리가 준 하중 아까 전에 준 5kN을 차례대로 나눠서 같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래서 set은 로드 RP 요점 준 거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선형이어서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고 지금 보면 양이니까 오퍼레이트를 해주고 이 두 개를 컴바인해서 이 X축을 U2 콤마 Y축을 CF 그래서 플러스를 해주면 이게 지금 이 변이에 맞추어서 나오는 하중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선형으로 요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3-3를 보는 게 좋고 동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쭉 밀려 올라가면서 응력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요 지점이 올라갈 때 그게 얼마나 나왔냐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보여주는 게 요 값이에요. 이거를 세이브를 해주면 다른 데도 안 바뀌니까 그래서 요 값이 끝에 점이 변이에 따라서 하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요 점의 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 라인 데이터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Y에서 지금 필드 아웃풋에서 물론 패스로 해도 좋긴 한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뽑을 게 이 U를 뽑지 말고 요 코디네이트를 뽑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코디네이트를 뽑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U를 뽑는다라고 하면 U 위쪽 방향으로 U2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쪽이 잡혀 있고 이쪽이 위쪽으로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벡터로 보면 여기 잡혀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중립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디네이트를 뭘 뽑냐 하면 X와 Y를 여기서 보면 Z하고 Y를 뽑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Z축이 이 축의 길이 방향이고 Y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간 크기니까 Y하고 Z를 뽑는데 어디를 뽑냐 하면 여기서 아까 센터라인을 잡아둔 게 있죠. 그죠? 센터라인을 여기서 쭉 플러스를 해주면 또는 이거를 너무 많네요. 저장을 해두거나 하면 이건 지금 스텝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스텝별로 다 저장하지 말고 마지막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뽑읍시다. 여기서 리포트에서 필드 아웃풋을 뽑는데 이 데이터를 뽑는데 지금 뭘 뽑을 거냐 하면 유니크 노달에서 코디네이트에 지금 센터라인의 좌표를 뽑을 거야. 센터라인에 이게 지금 보면 G축하고 Y축으로 뽑으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이 프레임에서 뭘 뽑을 거냐 하면, 여기서 뭘 뽑을 거냐 하면 10번째 것만 뽑을 거예요. 지금 스텝 1에서 전체를, 이건 지금 전체가 다 뽑힌 거고, 여기 보면 스텝 1의 10번째 마지막 것만 뽑을 거예요. 여기다가 뽑을 거고, 그때 여기서는 저장이 여기로 들어갈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저장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잠깐 이걸 띄워보면 디스플레이 크리에이트 디스플레이 그룹을 띄워보고, 여기서 보면 이 센터 라인만 두고 리플레이스를 하면, 지금 엘리먼트죠, 노드로 해야지만 더 쉽게 나오니까 센터 라인만 놓고 리플레이스를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노드만 있어요. 지금 노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aux.rpt 파일이고, 여기다가 apply를 해서 저장을 하면, 여기는 없지만 지금 요 데이터만 찍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템프에 가보면 요 이제 해석돼서 나온 건데, 요 rpt 파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깔으라고 했던 이런 노트패드 창에서 이렇게 띄워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까 여기에서 요걸 클릭하면 전체가 다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뭐라 했냐면, 노드에서 요거만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요 데이터만 여기 리포트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하면 요 데이터만 남으니까, 요 데이터를 그대로 쭉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엑셀 같은 데다가 엑셀을 띄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 마법사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이게 공백, 이 맞죠? 공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음하고 마치면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CORD 2번이었고 이게 3번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좀 전에 보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거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렇게 요걸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을 지금 이 궤적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빔의 디플렉션, 빔의 미드 플레인 부분의 미드면에 이 처짐 곡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처짐 곡선 모양을.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Z고 이게 Y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본 거 이대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Z축이 X축이 되고, 길이 방향 축이 되고, Y축이 변인 거죠. 이대로 복사를 해 놓을까요?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니까 이 그림에 요 빨간 점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Z축이 이게 X가 되고 이게 지금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그냥 간단히 쉽게 보려면 이게 이제 이쪽에 오면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삽입에 여기에서 분산형의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순서가 아마,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X축이고 Y축인데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차례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필터로 만들어서 여기는 3번을 지금 오름차순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쭉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를 그리면, 또는 이거를 지금 점까지 같이 그려야 돼요. 점까지 같이 그리면 요 점들이 쭉 나오니까. 지금 이게 그림이 이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데이터, 요 점들이 요 데이터를 쭉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빔의 보의 이 처짐 선이 되겠죠. 선이 되고, 지금 이거는 이 데이터들이 지금 지수로 되어 있어서 숫자로 이 정도로 바꾸면 조금 편하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요거를 구한 거예요. 여기서 이 보에서 힘을 줬을 때 가운데 센터 라인, 우리가 빔 디플렉션이라고 재료역학에서 문제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뽑는 방식 중에 하나를 이제 좀 보여준 거고, 그렇게 하면 센터 라인이 있으면 그렇게 요 부분들은 좀 더 쉽게 뽑을 수가 있어서 해준 거고, 그러고 나면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앞쪽 모델로 가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로드에서 지금 여기 보면 쉬어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 이제 액션을 하려고 하면 컨티뉴 여기다가 그대로 줄 건데 지금 앞쪽을 잡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지금 얼마를 줘야 되냐 하면 여기서 보면 1kN을 줘야 되니까 G축 방향으로 1000을 주면 이게 좀 작을 거예요. 1kN이 지금 봅시다. (1kN이) 아니고 100kN 정도를 줘야지 300MPa이 나오니까 이제 10kN 10. 요거 나중에 제가 이걸 줄 거예요. 이거 엑셀 표인데 이거는 이제 요거 값 그대로 계산하게 만들어 준 엑셀 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엑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 그림 여기다 붙여 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요 초록색이 입력하는 데이터들이에요. 여러분들 엑셀 많이 배웠으니까 입력한 데이터고, 이제 길이가 0.1m 100mm였고 반지름이 10짜리였고 내경을 주면 이거는 이제 파이프가 바뀌는 거고, 이게 0이면 그냥 솔리드로 돼 있어요. 탄성계수, 포화송비. 그 다음에 각각 하중을 주면 그때 응력값, 그 다음에 변형량, 변형률, 우리가 테이블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도록 엑셀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아까 전에 이 100, 여기서 보면 이제 10kN을 주면, 데이터로 10kN을 주면 31MPa 정도 나오고, 아까 전단은 보면 5kN을 줬죠. 5kg를 줬더니 전단 쪽은 21이 나오는데 지금 이 순수 이거를 안 줘서 그래요. 지금 전단 능력만 조금 전에 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축 방향은 10kN을 줍시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쉬어 쪽을 이렇게 서프레스를 시켜주고 다시 이걸 잡을 만들면 이제 액셜로 해석하는 형태가 되겠죠. 02에 액셜에 10kN. 오케이 하고 이거를 서브밋을 해주면 지금 축 방향으로 잡아 당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다 하면 되는데, 지금 전단 부분은 한번 해줄게요. 구피문 여러분들이 해도 될 것 같고, 전단의 비틀린 부분은 여기서 리절트를 보면 그럼 이쪽 축 쪽을 이렇게 잡아 당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걸로 보면 이 벡터로 보고 U로 보면 이렇게 쭉 잡아 당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때 이건 뭐냐면 이쪽이 완전히 잡혀 있는 게 순수하게 완전히 그냥 축만으로 쭉 늘어나기만 한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늘어나기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뭐냐면 여기가 완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줄어들지 않고 이쪽은 줄어들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응력 자체가
여기는 일정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만 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쪽 부분만 보면 한 31에서 32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 보면 31.83이니까 수직 응력이 그 정도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U는 여기 찾아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돌리고, 나머지도 보면 여기서 로드에서 일단 토션 해준다고 했으니까 토션이라고 하면 여기 모멘트를 줘야 돼요. 모멘트 클릭 하고 로드 RP 클릭. 근데 지금 이쪽 부분으로 들어와서 시계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지금 이 방향에 맞춰서 오른손 법칙을 이대로 하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될 건데, 비틀림을 얼마 줄 거냐 하면 1 줄 거예요. 1 kNm. 여기서 보면, 이걸로 보면 비틀림은 지금 이 보면 1kg,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비틀림으로 보면 토션 100Nm네요. 여기는 100Nm인데 전당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100만 줍시다. 여기에서는 100Nm. 그러니까 100Nm니까 이 값이 되는 거고, 우리는 뉴턴의 밀리미터 단위를 쓰니까 이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10만 100000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방향은 지축 방향이니까 지축 방향으로 회전이니까 100000 이렇게 되면 뉴턴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축 방향으로 회전이니까 이쪽을 엄지로 손을 잡으면, 이건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제 토션의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이제 이쪽으로 틀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이제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션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일단 서프레스를 시켜주고 토션을 돌려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하중 조건들만 바꿔가면서 돌리면 돼요. 그래서 토션이고 100Nm. 오케이 하고 서브밋. 주면 무리 없이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리절트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바깥쪽만 이렇게 응력들이 쭉 나오고 안쪽으로 와서 응력이 적은 이런 모양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이 지점이 틀어짐이 보면, 이게 지금 이 U로 보면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방향. 그래서 이쪽 완전히 잡혀 있고 이쪽 방향은 이렇게 비틀림이 생겨서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통 이제 스트레스 마이세스 값은 대표 값인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값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타우는 J2분의 TC가 되는 거고, 이 타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타우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보면 Z축이니까 타우의 Z축의 수직인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원주 방향으로 돌아가는 응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 3의 1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3의 3은 수직 응력이고 3의 1은 지금 3에서 1번 방향으로 나오는 전단 응력이니까 이쪽 방향의 전단 응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쪽 방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로컬 좌표계를 써야 돼요. 로컬 좌표계.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냐면, 얘는 글로벌 좌표계.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이렇게 돼 있는 G축에서 이게 R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세타 좌표계로 봤을 때 타우의 Z 세타를 봐야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전달 능력들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코디네이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보면 create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쓴 걸 직교 좌표계예요. 서로 XYZ로 쓴 게 직교 좌표계고, 여기서 이제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고, 실린더리칼은 이제 원통이죠. 스피리칼은 구형 좌표계고, 그래서 실린더리칼 좌표계를 원통 좌표계를 쓸 거고, 이게 좀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동그란 좌표계를 쓸 거예요. 그래서 컨티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에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XYZ니까 지금 원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원점은 지금 보면 이 점이 원점이 되겠죠. 얘가 000일 거예요. 그 다음에 R축은 반지름축이니까 이 점을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R과 세타상의 평면, 이 평면상에 있는 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잡아주면 모양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G축이 있고 R축이 있고 이렇게 세타축, 그렇게 되면 이 값을 지금 바꿔서 보면 되는데, 여기서 result 옵션에서 보면 트랜스폼을 user define,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실린더리칼이니까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시스템이 밖에 있을 거예요. 밖에 있고, 그러면 이 r세타니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 이쪽 축이 Z축이고, 이렇게가 R축이고, 지금 이 평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세타축이거든요. R 세타 Z, R 세타.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지금 실린드리칼 좌표계에서는 이거 뭐냐면 R 세타 Z 좌표계예요. 그래서 이게 1이고, 이게 2이고, 이게 3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전달 능력을 구하고 싶으면 얘는 타우의 Z의 세타 좌표계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타우의 3번에 2번이 되겠죠. 또는 이거하고 같으니까요. 타우 2, 3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좌표계를 이 2, 3을 보면 이게 이 전달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달 능력이 이 값이 되는 건데, 봅시다. 여기서 전달 능력이 지금 100Nm. 자, 여기서 다시 보면 요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0.6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다 밀어 놓으면 해석이 이제 여기서 보면 확인할 때 보면 요 부분 확인해가지고 타임이 1일 때 그걸 확인을 해보면 지금 값이 약 한 60 정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달이 63.6이에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것도 다르고, 이거는 이 엑셀은 그냥 재료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작은 변형일 때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 요소의 차이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으로 이걸 보면 되고, 다시 디폴트로 바꾸면 원래 있던 직교 좌표계로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들을 뽑을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각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면 UR 같은 경우가 URZ가 이제 끝단위 회전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UR이 이렇게 보면 U는 변이고, 그 다음에 UR은 회전각이니까 이제 회전 각도를 이제 잡아준 거예요. 잡아준 거고, 이걸 로컬에서 보면 33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값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0에서부터 돼 있어서 얘는 이걸로 보면 U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거의 0이고 이쪽 끝단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걸로 나오네요. 값이. 지금 보면 여기서 UR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이건 지금 각 점에서 나타내는 건데, 이 UR 값을 각 점이 얼마나 회전했냐라는 건데,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 면들은 다 이 점에 잡혀서 이 점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회전하는 UR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서 지금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값이 있고 여기는 값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루브 밸류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 노드로 해서 찾아보면 여기는 값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값하고 똑같거든요. 같이 아까 전에 우리가 커플링으로 묶어 놨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 0이 나온 거예요. UR로만 보면. 이 점 자체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한 값으로 보면 없다는 거죠. 이 축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 점이 자기 자리에서 회전한 값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UR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 컨티뉴 문제에서는 이렇게 벌크로 되어 있는 덩어리 문제에서는 UR은 잘 안 쓰고요. 빔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U로 보면 위치들이 이제 옮겨진 것들이 다 보이죠. 이렇게 보면 U1 이제 X쪽으로, 이 점 X쪽으로 움직였고, 그런 부분들 다 보이니까 아마 여기서 이 결과로 보더라도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U1이 R 방향, U2 세타 방향, 이렇게 보면 이게 U3 지축 방향의 변이니까, 그래서 이 U2 방향의 변이, 이거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오고, 이건 안 나오겠네. U의 U2 방향 변이, 이게 지금 세타 각이니, U2는 지금 이 R 세타, 여기서 R 이 회전 뒤쪽에 보면 저 R 세타 Z에서 세타 회전 방향인데, 회전 방향의 U 값이에요. 이 세타가, 이 값이 이 축 자체가 세타라고 해서 이 세타 값이 아니고, 이 세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U 값이에요. U 값. 여기서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보이던 게 이걸로 보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U2 값이 지금, 이 값이 지금 보면 이 8.74의 마이너스 2승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8.74고, 이 값이 뭐냐 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이니까 이쪽으로 옮겨간 U 값이에요. 그게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방향으로 좌표를 잡으면 이 돌아가는 값들이 거의 똑같겠죠. 동일하게. 그래서 이거에 돌아간 이 사이의 각도가 세타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트랜스폼 된 거로 보면, 클릭을 하면 U2를 보면 이 전체가 다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 건데, 이 값이 이 세타 값이 아니고 세타 방향으로의 U2 값이에요. 세타 방향으로의 변이 값이죠. 세타 방향으로 변이 값을 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굽힘은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주면 될 거고, 이 토션에서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리니어라고 해서 lin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스텝에서 보면, 스텝에 가보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이것을 on으로 이제 바꿔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on을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off로 해서 바꾸면 이게 좀 오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형 해석을, 비선형 해석이 아니고 선형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에서 공사의 토션인데 리니어 해석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OK를 하고, 아마 이걸 서밋을 해보면, 이게 비틀림이 많아지면 이 부분은 이제 이 기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료의 변형 자체보다는 이제 회전이 많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해석은 빨리 될 건데, 아마 보여지는 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거 지금 100배 확대하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좀 확대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오토로 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는 문제가 없네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확대가 돼서 그런 거니까. 유니폼에서 1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요 정도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훨씬 더 비틀림을 많이 하면 리니어로 해석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커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조금 전에 좀 작아서 하중이 작아서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리니어에서 이 토션 부분을 지금 이렇게 0을 2개를 더 붙여서 한 100배 정도 하면 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대로 해서 서브밋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서밋을 다시 하고 혹시 모르게 저장을 항상 해두시고 저장.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원래 있던 거에서도 토션에서 똑같이 제가 고사에 잠깐 바꿔놨는데 이제 똑같이 이거 하면 이제 10의 7승이거든요. 똑같이 00을 붙여놓으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면 지금 토션 이 5번에 지금 여기다 해놨어요. 05의 토션에다가 해서 다시 서브밋을 해주고 돌리면 지금 이 4번하고 5번은 똑같이 지금 100Nm가 아니고 그러니까 10kNm로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 거죠. 크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리니어로 해석하는 거하고 난리니어로 해석하는 거하고 한 비교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리절트를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난리니어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 스케일 팩터가 1이고 1까지 다 갔을 때도 이제 이 모양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직사각형으로 같이 비교를 할 거면 크리에이트 뷰포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나눠질 거예요. 이 크리에이트 뷰포트 요거는 그래서 툴바에서 여기 뷰포트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크리에이트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모양들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금 05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이 아까 전에 돌렸던 게 여기 4번 리니어 리절트를 올려주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리니어로 떠 있고 여기는 그냥 비선형으로 떠 있겠죠. 이렇게 보면 같은 스케일 팩터 1인데 이거는 이렇게 커져 버려요. 이쪽이 이런 응력들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모양으로 보면 이걸 보면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커져 버리는 형태가 보여요. 이렇게 이게 이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돌면서 커져 버려요. 이게 변형이 많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더라도 균일하게 좀 큰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이렇게 쭉 모양들을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재료학 같은 데서 배울 때 보면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각도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재료학 때 했던 이야기는 여기 있는 이렇게 돼 있던 이 각도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긴 이 각도가 감마였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비틀어지면 이게 감마가 되고 L이 되고 요 각도가 파이가 되고 이게 로가 돼서 요 길이가 동일하다고 해서 로 파이가 이 감마 L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했던 이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감마가 L분의 로 파이로 이제 썼던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을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일정했다가 비틀림이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 팽사변형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단 능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 변형 자체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 더 구핌을 하나를 더 여러분들이 하고 그 결과를 올려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스텝에서 들어갈 거고, 리니어 부분 아니고, 여기서 보면 스텝에서 만들어야 되고, 모멘트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주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Y축 기준으로 값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과들을 뽑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지금 여기서는 굽힘도 이대로 두고 나머지 이 부분을 쭉 다 따라해서 4개의 값들을 일단 비교를 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배운 이 문제를 풀던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으로 풀던 거. 즉,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 엑셀을 줄 테니까 요 숫자에 맞춰 가지고 나온 이 응력들을 여기는 전단 응력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도 전단 응력이고, 그래서 이 응력 값들을 비교를 해서 여기 아바쿠스에 나오는 걸로 비교를 해서 그 응력들을 출력을 하고, 변형률들도 한번 변형량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를 숙제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굽힘 쪽을 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굽힘 쪽을 비교를 해보고, 나머지 가능한 학생들은 나머지 비틀림 또는 전단까지도 비교를 기본적으로 이거 2개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이 2개는. 그럼 과제를 이거 2개를 하는 걸로 할게요. 비틀림하고 굽힘을 엑셀하고 해석해서 비교하기. 비교할 대상은 응력, 각도, 변형률. 변형률은 당연히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이 값이에요. 이 값. 여기 원래 LE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에요. 이 값. 변형률 값으로 리니어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리니어가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오면 이제 비선형에서 가면 이게 LE가 돼요. 로그로 만들어져 있는 변형률. 그래서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위치별로 좀 비교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면 되겠네요.